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감성이 다르다는 것을 예전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이 요리 중에서 철판구이, 대판야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표에 의해서 10번째 밥부터 면 종류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갖다 일본말로는 고항이라고 한다 그랬죠? 따라해 봅시다. 고항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밥은 일반 그냥 밥 주식으로서 우리가 많이 먹는데 그냥 보통 맨밥이 있고 또 응용해서 먹는 밥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항 그러면은 일반적인 밥을 총칭해서 우리로 말하면 밥 그러죠. 총칭해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또 이제 그 죽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죽을 오카유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카유. 오카유는 이제 쌀로서 만든 죽을 얘기하고요. 그럼 밥으로도 죽을 만드나요? 예, 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끓여서 만든 죽은 조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조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로 만들었다 오카유, 죽으로 만들었다 조스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오니기리 따라해 봅시다. 오니기리 주먹밥으로 우리 삼각김밥 우리 편의점에서도 많이 파는데 그것이 일본의 오니기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밥에 따로 양념을 하거나 아니면 맨밥을 그냥 삼각으로 말아서 하기도 하고요. 삼각인데 약간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일본의 주먹밥입니다. 손바닥보다 약간 작게 만들기도 하고요. 약간 크게 만들기도 하는데 속 재료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간편한 식사로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그냥 구워가지고 사용도 합니다. 밥을 이렇게 삼각으로 성형해가지고 직화에다 구우면 노릇노릇하게 겉이 꼭 누룽지 비슷하게 살짝 누릅니다. 그러면 또 겉은 딱딱하고 속은 촉촉한 밥이 그렇게 분리해서 맛이 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먹밥을 오니기리라고 합니다. 오니기리. 그 다음 밥에 나온 것이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을 일본말로 자항, 야끼메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항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의 볶음밥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이제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싹 두르고 달걀을 풀어서 볶은 다음에 밥과 재료 이런 것들을 섞어주는 요리로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버터에다가 채소를 볶다가 밥을 넣기도 하고 마늘을 다져서 버터에 볶다가 재료와 밥을 넣기도 하고 그럼 마늘 볶음밥이 되겠죠. 그러다 김치를 넣으면 또 김치볶음밥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도 김치를 넣어서 볶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볶음밥을 자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덮밥입니다. 덮밥. 돈부리모노. 네, 원래 이제 돈부리 이렇게 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돈부리라는 것은 사기로 되는 이 밥그릇을 뜻하는 뭐 그런 뜻이었지만은 요새는 돈부리 그러면은 덮밥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이제 비빔밥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이 덮밥 전문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덮밥을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비빔밥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빔밥은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걸 젓가락으로 비비지 않고 그대로 위에 재료 아래 재료를 같이 밥그릇을 들고 입에다 이렇게 털어 넣습니다. 털어 넣듯이 넣어서 후루룩 마시듯이 털어 넣듯이 해서 먹고요. 대부분 일본에서는
밥을 이렇게 덮밥 같은 거 시키면은 반찬을 주지 않습니다. 따로 시키는데 따로 시키면은 상당히 비싸죠.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우동을 시킬 때도 반찬을 거의 안 주고요. 덮밥을 시켰을 때, 뭐 라면을 시켰을 때, 라멘 반찬을 안 줍니다. 처음에 우동을 반찬 없이 먹기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닭광 달라 그랬죠. 닭광. 그랬더니 정말 요 새끼손가락만한 거 세 쪽을 주고 그 당시에 170엔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우동값이 300엔이었습니다. 300엔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동 3,000원인데 단무지 요만한 거 세 쪽 주고 1,700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시키면 그렇게 돈을 받습니다. 지금도 따로 시키면 줍니다. 근데 돈을 또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면에 가끔 스키모노 단무지가 아니고 뭐 그거보다 좀 비슷한 것들을 주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주지 않고요. 특히 덮밥집이다 그러면 날짜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김치를 팔기도 하죠. 기무치라 그래서 팔기도 하고 단무지나 뭐 다른 스키모노를 요구하면 주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혹시 일본에 갔을 때 왜 안 주냐고 따로 달라 그러고 돈 받는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덮밥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지만은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덮밥을 갖다가 일본 말로는 덴뿌라 돈부리 그래가지고 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덴동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밥 위에 튀김가루를 뿌리고 튀김을 얹고 된다시를 살짝 뿌려냈는데 밥과 튀김의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고소한 맛을 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오징어 튀김하고 밥하고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죠. 일본 요리에서도 이 튀김을 얹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된다시라고 하는 그 달달한 간장 소스를 갖다 같이 뿌려서 먹으면은 훨씬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고소하죠. 밥은 담백하고 이것은 좀 느끼한데 두 개 같이 씹으면은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덴뿌라 덮밥, 튀김 덮밥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도 잘 알려진 고기 덮밥, 쇠고기 덮밥인데 이걸 규돈이라고 합니다. 따라 봅시다. 규돈. 이제 소고기 덮밥을 말하면서 소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양파, 버섯하고 같이 볶다가 달걀 딱 위에 풀어서 위에다가 얹습니다. 반쯤 익으면은 그대로 밥에다 얹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돈. 가스돈은 돈가스 덮밥을 얘기하죠. 돈가스를 튀겨서 썰어가지고 그 같은 그 채소랑 같이 살짝 졸여가지고 밥에다 얹습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말로 가스 그러면 승리하다, 이기다 이런 뜻인데요. 싸움에서 이기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돈가스 덮밥은 무슨 시험을 볼 때라든지 입시 또는 무슨 그 승진, 입사 시험 이런 시험을 볼 때 이거 먹으라고 줍니다. 이거 먹고 붙으라고. 우리는 무슨 시험을 볼 때는 뭘 주지요? 엿을 주지요. 엿 먹으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어디 시험에 붙을 때는 가스돈 먹으라 그럽니다. 가스돈 사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걸 먹기도 합니다. 해줘서 먹고 힘내서 이겨라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시면 대가돈 참치덮밥입니다. 참치를 갖다가 밥에다 올려서 참치회를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기 뭐하니까 뭐 깨를 좀 갈아서 이렇게 묻혀서 얹어주기도 하고요. 한입 크기로 썰어가지고 와사비 간장을 묻혀서 이렇게 참깨랑 묻혀서 주면은 요것도 별미입니다. 참치회가 간장 와사비 간장이 싹 둘러져 있는 맛에 깨가 겉에 묻어져 있어요. 요걸 밥이랑 같이 먹는다. 여러분 생선회를 맨 밥이랑 먹으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따끈한 밥을 한 입 물고요. 와사비 간장에다가 생선회를 딱 찍어가지고 충분히 묻혀서 입에다 딱 넣어서 생선회랑 같이 씹으면 그 맛은 굉장히 고소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호텔에 입사하기 전에 회를 먹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 입사해서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맛을 몰랐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정말 맛있는 것은 물론 초밥도 맛있지만 스시로 만들어서 먹는 밥을 초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먹는 초밥도 맛있지만은
맨밥을 한 입 물고 생선회를 갖다가 와사비 간장을 찍어서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고소함은 그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면은 굉장히 색다른 맛을 느낄 겁니다. 바로 이 대가돈이 그렇습니다. 대가돈이 와사비 간장을 묻힌 그 생선 참치회를 깨까지 묻혔어요. 깨까지 살짝 묻혀가지고 얹어놨어요. 거기다 김가루도 살짝 뿌리면 더 맛있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밥그릇을 잡고 그 생선회를 한 입 넣고 거기 있는 밥을 갖다가 같이 입에다 후루룩 같이 먹어요. 같이 씹으면은 엄청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내년 2학기 때 실습을 할 때 매년마다 했었는데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덮밥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식문화 중에서 차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차스케. 이것은 밥 위에다가 녹차를 부어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오차가 이제 녹차인데 사실 밥을 넣지는 않고요. 다시국물을 넣습니다. 다시국물에 밥 위에다가 다시국물을 넣는데 다시국물이 그냥 다시가 아니라 맑은 국 다시입니다. 맑은 국은 우리 이제 갓소부시 가다랑이 국물에다가 간장을 조금 넣고 설탕이 아니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한 다음에 청주도 조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갓소부시 가다랑어 그 국물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든 그 국물이 있습니다. 이 국물은 굉장히 감칠맛이 나면서 은은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데 이것을 밥에다 말아 먹습니다. 밥에다 말아 먹는데 그럼 우리 그냥 국에다가 말아 먹는 거가 똑같지 않느냐 싶은데 뭐 결국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뭔가 재료를 하나 넣습니다. 재료. 예를 들자면은 연어 차밥이다. 그러면은 이제 연어가 사케니까 사케 차스케 그러는데 연어를 구워요. 구워. 원래는 이제 연어 살을 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우니까 연어 이렇게 잡고 나면 가시 속에 이 가시 사이에 있는 살을 구워가지고 다 부수면 다 부서집니다.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도 쓰기도 하는데 고급집에 가면 그냥 연어 한 토막을 그냥 구워가지고 부숩니다. 잘게 부숴서 이걸 밥에다가 얹습니다. 여기다 실파도 좀 쓸기도 하고요. 김도 좀 얹기도 하고 와사비를 요만큼 넣기도 합니다. 와사비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국물을 부은 다음에요. 이거 와사비를 막 풀어요. 국물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고 후루룩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물과 밥과 그 연어 구운 것과 김가루가 같이 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생선 구운 것이 우리로 말하면 이 국에 말면 비릿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도 비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비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또 이제 만약에 도미 다이차스케, 도미 차밥이다 그러면 도미는 생선회를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서 말했더라? 앞에 그 대가돈처럼 어떻게 하냐면 도미도 역시 그 대가돈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참기를 묻히거나 해가지고 밥에 올려놓고요. 요거는 갖다가 뜨거운 국물을 여기다 뿌리면은 이 참치회가 살짝 그 데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익은 거죠. 그렇게 겉에만 익은 독특한 그 향이 나고 맛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김만 얹었다 노리차스케 김차밥 위에다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메보시 매실치 우메보시 그걸 올렸다 그러면은 우메차스케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이 우메차스케입니다. 그 사실 우메보시 시큼털털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근데 이것을 잘게 썰어가지고 위에다 얹어서 밥에다 말아서 하면은 굉장히 개운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먹느냐? 풀코스로 뭔가 음식을 다 먹고 입맛이 복잡하고 느끼할 때 이 우메차스케 매실치를 갖다가 잘게 썰어서 밥에다가 얹고 그 국물을 부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철판구이를 얘기를 할 때 철판구이 손님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식사가 뭐였냐면 대체적으로 볶음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많은 음식을 먹고 느끼한 음식을 먹고 다 기름에 볶았던 스테이크나 해산물, 채소 먹고 나서 볶음밥을 먹으면은 맛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입맛이 복잡할 때 제일 복잡할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가장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 손님한테 정말 내가 맛있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제가 그걸 권유했어요. 뭘 많이 먹었어. 그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따끈한 밥 요만큼 하고
단무지 2쪽하고 된장국을 줬어요. 밥하고 된장국하고 단무지 2쪽을 줬어요. 비싼 코스를 먹은 사람한테 그걸 줬을 때, 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좀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준 거 아닌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막상 손님이요, 복잡한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맨밥을 입에다 딱 넣고 단무지를 하나 물고 된장국을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그 담백함, 거기서 오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만족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우메차스케, 있네요. 이 우메차스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메보 씨를 빼고 가늘게 채 썰어서 차밥에다가 이렇게 말아주면은 손님들이 풀코스 다음에 먹으면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만족도도 아주 올라간 것을,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좀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어본 음식.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햄버거가 맛있었다, KFC가 맛있었다, 피자가 맛있었다, 스파게티가 맛있었다.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거 아니에요. 뭐가 맛있었어요? 짜장면이 맛있었고요, 된장찌개가 맛있었고, 김치찌개가 맛있었고, 볶음밥이 맛있었고.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맛있는 거는 좀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아주 배고팠을 때는 뭐든지 맛있습니다. 근데 아주 배고프지도 않고 보통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먹는다 그러면은 적당히 기름지고요, 적당히 좀 이렇게 강한 맛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맛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입맛이 복잡해지고 좀 내가 여러 가지 많이 먹었다, 느끼한 것도 많이 먹고 고소한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싶을 때 최종적인 선택은 가장 담백한 음식이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좀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밥 오차스키까지 끝나고요. 13번째로 이 사람들의 그 절임 요리 스케모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임 요리 스키모노는 원래 이제 채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만 절인 것보다는 쌀교에 절이거나 된장에 절이거나 간장에 절이거나 술찌개미, 술을 만들고 난 찌꺼기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데, 그렇게 절이다 보니까 저장성은 늘어나는데 요거 넣는 거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스키모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 사진에다 몇 가지 재료를 딱 준비해 놨는데, 이 스키모노는 이제 집에서도 많이 하지만 요새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일본 조리장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오상, 그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오상. 그러더니 저를 그 냉장고에 데리고 가는데 많은 나무로 된 통이 있어요. 많은 나무로 된 바켓스 같은, 우리 바켓스라고 말하죠. 바켓. 네. 그런 그 나무 뚜껑을 열으라 그러다가 여니까 꾸락내가 확 나는 거예요. 뭐 또 똥냄새 비슷한 냄새가. 그게 지금 이렇게 쌀겨에다가 이제 채소를 갖다 집어넣고 절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팔을 걷어서 맨손으로 뒤집으라 그러더라고요. 뒤집으라. 와, 정말 싫은데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그걸 뒤집었죠.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해주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날마다 해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겨 절임을 위해서는 그렇게 맨손으로 하면은 사람 손에서도 적당한 미생물이 거기 섞이고요. 그 다음에 섞으면서 산소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거기 있는 이제 효소나 유산균이 막 증식을 하죠. 그래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잘 배워둘 걸, 괜히 그 싫다고 내가 인상 쓰면서 왜 그랬지? 막 이런 후회도 좀 하는데, 그때 그게 너무 싫어서 그 하는 법을 제가 잘 적어놓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것은 자꾸 뒤집어주는 거. 뒤집어줘서 그 냄새가, 나중에 냄새는 꾸리꾸리한데요.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발효 음식이, 그 나라 사람의 발효 음식은 그 나라 사람 입맛에 가장 고소합니다. 냄새는 꾸리꾸리하죠. 여러분, 치즈도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꾸리꾸리하죠.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이 절임류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스케모노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일본의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스키모노 종류별로 다 이렇게 팝니다. 다 이렇게 비닐로 진공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병에 담아서 팔기도 하는데 그 스키모노를 파는 맨 끝에 가보면 반드시 있는 게 기무치입니다. 기무치. 이 사람들은 기무치가 자기네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김치. 우리는 김치 그러죠. 김치 발음이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기무치 기무치해서 일본은 기무치 써놓고요. 한국에서 온 것은 한국 기무치라고 써놓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기무치라고 쓴 것은 자기네 김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어보면은 조금 달달달한 다시마를 좀 집어넣는지 달달한 맛이 납니다. 한국 김치는 단맛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몇 년 됐죠. 식품규격위원회라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기무치는 일본 음식이다라고 거기다가 규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우리 모르게. 우리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치가 일본 사람이 자기네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단무지 갖다 놓고 이거 우리 거야. 그럼 쟤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아무튼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거기다 올렸습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우리도 올렸죠. 아니다, 김치는 한국 거다 라고 올렸어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곤란하죠. 사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국제적으로 사실 우리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냥 어떤 재정적인 압박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우리보다 상당히 큰데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노바심을 냈죠. 아무튼 우리 거다. 우린 너무 이상하잖아요. 김치가 일본 사람 거다? 그렇게 국제규격, 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이건 일본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거보다 망신이 없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고 살아요. 김치는 한국 건데. 아무튼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발견을 했죠. 김치하고 기무치하고 뭐가 틀린가 이렇게 봤더니 김치는 절임입니다. 절임이에요. 스케모노였어요. 그런데 기무치라고 아닌 김치. 일본의 기무치는 절임이었고요. 한국의 김치는 발효식품이다. 이게요. 브리테니카 영어 사전에 나왔습니다. 사전의 정의에 한국의 김치는 발효 음식이다. 발효식품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스케모노를 기무치라고 올릴 때 발효라는 것을 안 넣고 절임이라고 놓거든요. 절임. 스케모노다. 스케가 절임이란 뜻이거든요. 스케모노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한국의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 지방에서는 거기다 생선을 넣기도 하고 오징어를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물성 식품이 좀 더 발효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젓갈을 넣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튼 김치가 발효식품인 것 때문에 한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김치는 한국 거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때 졌지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또 때렸을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키모노만 보면은 기무치와 김치 이런 차이 많이 생각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상점에서 기무치라고 써 있는 거 한번 사서 먹어본 것과 우리나라 김치를 사서 먹어본 것과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키모노가 지나가고 나면은 스키모노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뭐 소금에 절였다, 시오집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실로 절였다, 우메보시, 매실을 절였다, 우메보시. 그 다음에 염교절임, 낫교. 이거 생선 초밥을 먹다 보면은 꼭 마늘 있어요. 마늘 같이. 그건 염교라고 하는 파같이 생긴 거에 뿌리를 절인 겁니다. 새콤달콤하게.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생선 초밥이라 먹는 마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늘. 호텔에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연회장에서 손님들한테 생선 초밥을 열심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오시더니 마늘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요? 초밥을 먹으면서 마늘 달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 간 것도 없고 그래서 마늘이 없는데 여기가 마늘 아니냐고 딱 그렇게 보니까 이 락교를 보면서 이제 그게 다 떨어졌으니까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드리면서 락교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무심코 락교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 사람아!
이게 마늘이지 무슨 락교야. 이건 마늘이야 마늘. 내가 일본에서 몇 년 살다 온 줄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막 이러는데 제가 너무 무안하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손님을 교육시키면 안 돼요. 손님이 틀리게 말해도 그냥 웃어야지 아닙니다 이겁니다 라고 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마 옆에 다른 손님들이 아는 손님들이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분 아마 모르는 채로 지금 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연세가 있어 보였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꼭 마늘같이 생긴 그 팥뿌리를 갖다가 색깔도 마늘하고 비슷하죠. 그 절인 것을 갖다가 하고요. 생선 초밥에 반드시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라스케 참외지라고 하는데 우리 오이하고 호박하고 좀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애매한 채소입니다. 요것을 갖다가 나라지방에서 절이기 시작해서 나라스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쌀겨에다가 또 절이기도 합니다. 쌀겨에다 무나 가지 뭐 오이 순 이런 걸 절이기도 하는데 이걸 누까짓게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배따라짓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요 정도 그냥 절임 요리가 있다. 일본은 절임 요리를 굉장히 또 자긍심 있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자긍심 있어도 우리 김치에 버금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오카시입니다. 오카시는요, 이제 과자 종류를 전부 오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강, 양갱이죠. 이런 양갱 같은 것을 오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팥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여기다 한천을 넣어서 이 안에다 뭐 잣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다져서 넣거나 위에다가 뭐 한 두 알씩 넣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는 그 양갱을 갖다가 뭐 또 제품화돼 가지고 밤양갱, 판양갱 팔기도 하지요. 과자처럼. 이것이 일본에서 만든 요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강. 그다음 모나카라고 해서 쌀가루 반죽 속에다가 이제 팥소 같은 걸 집어넣는 거 모나카 과자, 일본 과자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과자를 갖다가 통틀어서 와가시 그럽니다. 와가시 일본 과자의 총칭이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설탕을 많이 써서 만든 과자를 화과자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화과자라고 뜻을 하면은 이제 일본 과자다 뭐 이런 총칭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건과자, 스무이점은 건과자를 갖다 히가시라 그러기도 하고요. 생과자, 나마가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과자 종류가 몇 가지 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노미모노, 일본의 이제 음료수죠. 일본의 음료수. 일단은 그 일본의 음료수에는 크게는 이제 녹차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센차, 녹차. 그 다음에 녹차를 볶은 걸 갖다가 볶은 녹차를 호지차라 그럽니다. 호지차. 센차는 일반 녹차, 볶은 녹차는 호지차. 어느 게 더 깊은 맛이 날까요? 예, 호지차가 좀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현미를 갖다가 차로 우린 것을 겐마이차. 그 다음에 청주, 니온슈, 소주. 자, 이 니온슈와 청주 얘기인데요. 이 청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주라고 안 그러고 정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정종은 청주를 만든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브랜드의 이름. 우리로 말하면 진로 뭐 이러듯이. 그 이름 브랜드 뭐 참이슬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죠? 처음처럼 뭐 이런 브랜드의 이름이 정종이고요. 원래 이름은 청주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던 그 브랜드 이름이 정종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정종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정종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이 청주가 맞고요.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사시니까 그렇게 알고 사시게 놔두고 마음속으로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명절 때 조심하세요. 우리 교수님이 청주라 그랬어요. 정종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예. 청주는 뭐 쌀 누룩, 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이제 숙성주인데요. 알코올은 한 15% 내외로 있습니다.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데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 종류는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은 동네마다 그 청주가 다 있어요. 청주를 고를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몇 개 안 되죠? 네. 근데 그 동네마다 맛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동네마다의 쌀 맛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좀 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리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마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걸 따끈하게 데워서 마시는 청주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또 차게 마시는 청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마시거나 반주로 마시거나 주로 많이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소주. 이건 증류주입니다. 증류주. 알코올 도수가 한 36도 이상인 증류주를 얘기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안동소주 이런 것 같이 이제 좀 센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 먹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래서 증류한 것을 에다가 물을 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먹으면은 취하면은 나중에 이 숙취가 올라서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증류주를 마시면은 술이 세더라도 그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은데 희석식 소주는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분을 원료로 해서 뭐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일본식 소주 또 한국식 소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노미모노입니다. 노미모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스시입니다. 스시. 이 스시는 일본족의 대표적인 요리죠. 그냥 생선을 그냥 쓰기도 하고 생선을 염장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손으로 쥐어 먹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을 니기리 스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기리 스시. 니기리 스시. 니기리 스시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선치법의 모양을 니기리 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니기리라는 것은 악수할 때 악자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악수하듯이 밥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생선을 얹어 먹는 것이죠. 자, 후토마키 스시라고 있죠. 이건 김초밥입니다. 후토마키 스시. 후토마키 스시, 후토마키 이러면은 대표적인 김밥 말았다, 굵게 말았다 이런 거죠. 니기리 스시 좀 전에 말했고요. 그 다음 지라시 스시. 지라시 스시는요, 밥과 생선의 재료가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됐다는 게 무슨, 생선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초밥을 초에다 비비잖아요. 밥 따로 담고. 그 다음에 초밥을 니기리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선을 썰잖아요. 따로 담아. 그럼 손님이 밥 먹고 이 생선을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으면 입속에서 초밥이 되는 거죠. 손으로 만든 거는 니기리 스시. 따로 흩어져 놓은 것은 지라시 스시. 여러분, 지라시. 전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막 흐트러 놓잖아요. 이게 막 흐트러지다 할 때 그 산자를 갖다가 지라시 그러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분량의 생선 초밥 1인분의 분량의 생선이 있고 밥이 있어. 이걸 갖다 니기리 스시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요, 이걸 찌라시 스시로 시킨다 그러면은 2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더 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분량인데 같은 1인분인데 이거를 조리사가 만들어주면 3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3만 원일 때 이걸 그냥 따로 잡아준다? 그럼 2만 원만 내면 돼요. 자, 왜? 조리사에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료가 더 받는 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셨을 때 혹시 초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초밥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지라시 스시 구다사이, 지라시 스시 달라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줍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밥 따로 먹고 밥 한 입, 초루 비빔밥이죠. 그 한 입 생선 먹고 1인분 먹기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고 나오면은 일단 가성비가 끝내주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가 있나? 요새모노가 남았네요. 한번 볼까요? 육강이나 양갱 또는 이제 그 생선, 특히 이제 보거 껍질 같은 걸 가지고 조릴 때 이렇게 한참 좀 넣게 해가지고 이렇게 굳힌 겁니다. 굳혔어요. 그러면은
생선에서 나온 어떤 젤라틴 같은 것들이 응고돼 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의 간을 해서 재료도 집어넣고 뭐 실파도 좀 집어넣고 생선 껍질도 집어넣고 경우에 따라서 생선 살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한천이나 젤라틴을 가지고 부친 요리를 요새모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선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니꼬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절임 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맨누이, 면 종류 맨누이, 우동이 있고요. 소바, 너무 잘 알죠? 그 다음 소면, 이런 국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바에는 이제 녹차를 갖다가 녹차 메밀국수다 그러면 자소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을 얹어낸 것은 모리소바, 이거 모자가 빠졌네요. 모리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 자루에다가 그런 것은 자루소바, 그 다음에 온메밀, 따뜻한 메밀, 그것은 각개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소바라고 여러분 책에 혹시 돼 있으면은, 아니죠? 내가 옮기다가 이게 안 써졌구나. 여러분 책에 모리소바 맞네요. 예. 이 모리소바, 김을 얹어낸 것, 자루소바는 대나무 자리에 얹어낸 것 얘기합니다. 그 다음 소면은 우리나라처럼 가는 국수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온소면이 있고 냉소면이 있어요. 냉소면은 씨앗이소바, 씨앗이 소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옮겨 쓰다가 제가 여기다 붙였네요. 온소면은 니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맨누이까지 여러분들이 일본 요리를 생선회부터 맨누이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종류도 봤고요. 어때요? 우리는 회하고 스시만 알았는데, 우동하고 모밀국수만 알았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많고, 또 우리한테 없는 것도 뭐 초회나 아니면은 차밥 같은 것이 우리한테는 좀 없는 그런 부분도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이 설명을 마저 하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맨 위에 있었던 표, 그 표는 눈에다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 요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조리 방법이 거기 있고 기본적인 메뉴의 종류가 거기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일본 요리를 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정도는 넣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서양 요리를 하든 한국 요리를 하든 제과 제빵을 하든 이런 요리를 여러분이 조금 배워두시면 나중에 2학년 때 실습을 하면서 배워두시면 훨씬 유용하게 잘 쓰이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조리 전문가로서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